자, 문제 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저는 제 강의에서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 강의, 어떤 무료 강의 인터넷에 풀려 있는 거 확인하셔도 되는데, 거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 독해 문제, 독해 유형 문제. 독해 유형 문제. 제가 독해 유형 문제로 분류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제 시문에 1000자 이상일 때, 그런데 이 제시문 1000자 이상 책을 좀 많이 읽어줘야 많이 읽어줘야겠죠. 많이 읽어야 하는데, 특히나 책을 읽을 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대중교양서 같은 거 읽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조금 학술 목적의 글들을 조금 많이 읽어주시길 바라요. 그 이유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좀 책이 난해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좀 난해한 경우가 많다. 정보량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양도 많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시문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쭉 읽어서는 사실 곤란해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특히 독해 문제 유형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나서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떤 거에 유념해서 글을 읽어야 하는가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독해 유형은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 발문이라고 하죠. 이 발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선택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 제시문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키워드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이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글을 읽으면서 보통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올 때는 뭐냐면, 여기 안에 얘네랑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읽어야 하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주어나 서술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읽을 때 뭐가 주어가 되고 뭐가 서술어가 되는지 좀 끊어봐야겠죠.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씩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봐도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보시면 사실은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문장이 아니에요. 2개 이상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좀 꼼꼼히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지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선택지, 예를 들어서 보기를 읽었는데도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시문 첫 단락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제시문 첫 단락, 지금 얘가 뭐에 대한 글이구나 라는 건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전체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이거 전체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시문 독해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수업용 독해에만 사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글들, 학술 목적의 어떤 그러한 책들을 읽을 때에도 사실 이 구조는 그대로, 이 절차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 차이가 있죠. 시험 문제를 푸는 수업용 독해는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혹은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정할 수 있는 거죠. 문제의식을. 그리고 나서 글을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번 선택지를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궁궐이 많아야 3번 소실되었으나, 고려의 궁궐이 많아야 3번 소실되었다. 일단 궁궐이 3번 소실되었다. 확인해야겠죠. 자, 조선이 건국되었다. 그 전에 재건을 마친 상태였다. 재건을 마쳤다. 재건했다. 얘의 주어는 아마 얘겠죠. 그러면 고려의 궁궐에 대한 얘기고, 얘가 정말 소실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재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요걸 한번 신경 써야겠죠? 자, 요거 확인하면서 글을 읽어야겠구나라고 먼저 생각할 거고요. 두 번째, 자, 고려말 궁궐의 정각들의 이름은, 고려말의 궁궐 정각들의 그러한 이름은 송나라 사신이 남긴
책에 기록된 이름과는 달랐을 것이다. 아, 이름이, 전각들의 이름이 과연 달라졌는지 달라지지 않았는지, 언제하고 비교했을 때 송나라 사신이 뭔가 기록한 이름과 이 이름과 달랐는지 같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할 거고요. 자, 고려 초기엔 중국식 궁궐제도를 본떴지만, 문장 하나 끊어지겠네요. 중국식 궁궐제도를 본떴다. 그런데 고려 말에는 궁궐 전각에 중국식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지. 자, 4번 보면 고려 중기에는 궁궐의 본거를 만월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네, 궁궐의 본거를 만월대라고 불렀는지 부르지 않았는지, 만월대인지 아닌지 좀 체크를 해보고요. 자, 고려 도경을 쓴 서궁이라는 애가 고려 도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자, 그리고 건덕전에서 고려 왕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서궁이 건덕전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겠죠. 자, 지금 제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지금 좀 체크를 했습니다. 주로 명제를 구성하는 건 주어와 서술어겠죠? 두 가지의 결합 상태로 명제는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있는 문장들 중에서 그냥 고려의 궁궐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얘는 그 자체로는 참 혹은 거짓이 되진 않아요. 고려의 궁궐이라는 단어만으로는요. 고려의 궁궐이 소실되었다까지 합쳐져야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에 맞춰서 글을 한번 읽어본다면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소실된 건 3번이에요. 읽으면서 아마 똑같이 아까 전에 선택지를 읽으면서 봤던 것처럼 선택지를 읽으면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마 분석을 해야 할 텐데 고려의 궁궐이 3번 소실되었나요? 일단 4번 소실됐고요. 얘는 4번 소실됐어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4번 소실됐고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재건을 못했어요. 4번이고 재건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말 궁궐 중격들 이름은 사신 남긴 책의 이름과 달랐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읽어보시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고려 초기에 중국식 궁궐제도를 본떴다. 근데 고려 말에 중국 정각에 중국 이름을 사용했어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려 중기에 궁궐의 본거를 만월대라고 부르긴 했는가? 이건 조선조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중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고려 중기가 아니다. 자, 그리고 고려 도경을 쓴 서궁은 건덕전에서 고려 왕을 만났을 것이다. 서궁이 어떤 애냐? 서궁은 송나라 사신이죠. 송나라 사신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읽어본다면 송나라 사신은 어디서 만느냐? 회경전에서 만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덕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 독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여러분들이 있어서 독해하고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 사실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독해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사실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일치, 불일치, 독해 유형의 일치, 불일치 문제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풀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조금 강조드리는 거고요. 문제와 선택지 먼저 읽고 제시문 찾다. 그게 안 된다면 키워드를 골라라. 그래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주어와 서술어를 체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제시문 그것마저 안 된다면 이거를 골라내기 어렵다면 제시문 첫 단락을 읽고 대체 뭐에 대한 글인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제시문 독해에 들어가라라는 거죠. 왜냐? 단어 하나만 체크를 했을 때 여기 하나에만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려의 궁궐이라는 단어, 물론 단어도 의미가 있어요. 궁궐이라는 단어는 그 궁궐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궁궐이 있다 혹은 궁궐이 없다, 궁궐이 소실되었다, 소실되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되어야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